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마케팅 핵심 노하우 상인 역량 강화 아카데미 강의를 맡은 강사 정진수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온라인 마케팅의 트렌드의 이해, 그리고 채널별 마케팅 홍보 전략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는 것 자체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셨기 때문에 온라인의 변환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일단 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앞으로도 좀 동기부여가 되셔서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모두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스마트폰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께서 어젯밤에 누워서 마지막에 뭐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손에서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거나 하루를 끝내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어제 핸드폰 안 봤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서 우리도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온라인상에서 우리 매장 또는 우리 상품이 노출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을 지금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신문.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예전같이 우리가 모두 신문을 보는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빠르고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 있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오프라인 기반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업종마다 차이는 있어요. 되게 느리게 변화가 되는 업종도 있고요. 빠르게 변화가 되는 업종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다 온라인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마트 가면 신문 보라고 상품권도 주시고 자전거도 주시던 영업하시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에 마트에서 신문 영업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흔치 않으셨을 거예요. 사라진 직업이 되었다는 거죠. 직업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융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은행을 언제 가보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업무 때문에 특수 상황적인 거 말고는 보편적으로 은행 자체도 방문을 많이 안 하게 되는 추세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장려하고 비대면으로 신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들이나 상품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들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전체 소비자들의 인식이 온라인이 저렴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자꾸 생겨서 그 인식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인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우리가 운전해서 어딘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때에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15년 전으로 가보면 그때는 먼 곳을 어떻게 운전해서 갔었을까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차에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었던 거죠.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지도로 지금도 찾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통체증을 반영 못하고 새로운 길을 알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은 이런 거예요.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배달 쪽으로 가봐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배달을 어디서 주문해서 시켜 드실까요? 예, 배달 같은 경우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에서 시켜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즉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홍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졌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 방식이라면 사실상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뭐 책자, 쿠폰 같은 곳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변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역량으로 가져가야 하고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화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처음 국내에 출시된 연도가 언제일까요? 스마트폰 첫 국내 출시 연도. 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스마트폰 아이폰 3가 출시되었어요. 즉 10년이 조금 넘었다라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이 강산을 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10년 만에 이렇게 다 바꾸었는데 앞으로 바꿀 속도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120세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만에 이 정도로 바꿨다 그러면 앞으로 바꿀 요소는 어마어마해지겠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앞으로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스마트폰은 트렌드가 아니다. 즉 스마트폰은 트렌드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변화되는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랑 연락을 하실 때도 뭐 요새는 코로나로 QR 체크라든지 또 전화로 체크인을 해야 될 때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구매 저항선을 기준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매 저항선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거든요. 어떤 건지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을 구매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고민을 별로 안 하실 거예요. 편의점에서 물을 구매하실 때는. 왜 그럴까요? 네,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500원이면 사고 550원이면 안 사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즉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주 항공권을 판다라고 가정을 하고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다른 마케팅이 필요 없어요. 노출만 시켜주면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제주 항공권을 팔겠습니다. 10,000원입니다 라고 하면 다 산다라는 거죠. 어떤 저희가 10,000원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드리고요. 좌석이 아주 편안합니다라는 어떤 부가가치나 설명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노출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은 많지 않아요. 제조 기반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박리담회를 하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실상 구매 저항선이 높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매 저항선이 높은 상품은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노트북을 하나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참 좋아요. 대부분의 정답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건데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이론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스마트폰 나온 지 이제 10년 좀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트북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 사전적인 질문을 드리면 혹시 노트북을 산다라고 가정할 때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강의 때 이 질문 드리면 거의 뭐 7대3, 8대2 정도가 나와요.
즉 사람들이 온라인이 저렴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을 깨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오프라인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을 텐데 요새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보고 쇼룸처럼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사는 구매 형태들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건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의 포션이 많이 커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노트북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을 사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뭐 가격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뺀다라고 가정하면 가격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가격이 빠지면 스펙도 빠져요. 100만원짜리 노트북의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브랜드도 뺀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면 뭐 삼성을 산다라고 하면 삼성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고 LG를 산다고 하면 LG 안에서도 여러 개의 상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끔 강의하면 배송이요, 서비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상향평준화가 돼서 서비스 다 잘 되고요. AS 다 잘 되고요. 1년 다 무상이에요. 요새. 그죠? 센터도 다 가깝게 잘 있고요. 그리고 배송도 요새 다 빨리 와요. 뭐 며칠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제품을 온라인에서 살 때는 남들의 후기가 꼭 필요해요.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보면 평점 10점 만점에 3점이다. 구매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실 거예요. 네. 구매 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려고 했는데 평점이 너무 안 좋아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품의 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뭐 시그니처 메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꼭 구매 후기를 많이 모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뭔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매 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저항선이 낮을 때와 구매 저항선이 높을 때 후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중요하게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채널별 마케팅 홍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홍콩비어라는 술집을 홍보함에 있어서 블로그로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SNS에서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네.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블로그라고 이야기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SNS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택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의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것인지 SNS에 시간을 더 할애할 것인지 뭐 유튜브에 시간을 더 할애하실 것인지 스마트 스토어의 제품을 할애하실 것인지 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의 특징을 이해해서 나는 어떤 채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질문이 좀 어려우셨다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명동에서 찜닭을 먹으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명동에 찜닭집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네, 보편적으로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본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명동에 찜닭을 먹으러 갈 건데 네이버를 보겠다, SNS를 보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어디서 결정을 하시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네, 여기서 어떤 대답을 드릴 거냐면 행동 패턴 분석을 할 거예요. 소비자들은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목적이 있으실 때는 네이버를 본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네이버 마케팅, 즉 잠재 고객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마케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블로그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널은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정리해서 목적 있는 고객을 만날 때는 네이버로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SNS 마케팅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진 하나 보시면 삼겹살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삼겹살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저녁이나 삼겹살 드시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원래 오늘 삼겹살 드실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행동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즉, 높은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킨다라는 것이 SNS 마케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목적 있는 고객을 만날 때 네이버, 불특정 다수를 통한 설득은 SNS 마케팅. 그러다 보니까 SNS 마케팅은 시각적인 업종이 많이 나와요. 외식업, 시각적인 업종 중에서 외식업, 패션, 뷰티, 뷰티에서도 헤어, 색조, 네일, 메이크업 이런 업종들, 그리고 애견, 자동차, 여행, 운동 등등의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업종은 SNS 마케팅이 적합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디에 맞는 채널인지 좀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선택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이버의 잠재 고객을 만나는 목적 기반, SNS에 사진으로 설득하는 도달률을 통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죠. 조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네이버 마케팅이 조금 더 적합할까요? SNS 마케팅이 조금 더 적합할까요? 네. 네이버 마케팅이 조금 더 적합하실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목적 있는 고객을 만나고 싶을 땐 네이버라는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더 적합하다. 다만 SNS에서 꼭 굳이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 수리하는 모습이. 그래서 나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으로 가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전문성, 사람들에게 응대를 친절하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느 날 제가 노트북이 고장 났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용도로도 SNS 마케팅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시각적인 업종들이 성과를 많이 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노트북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이거는 지금 배우신 대로면 SNS 마케팅일까요? 블로그 마케팅일까요? 노트북을 사러 마트에 가는 행위. 네, 이것은 블로그 마케팅이죠. 왜요?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는 네이버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적 있는 대상을 만나고 싶을 때는 네이버라는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SNS는 이런 거죠. 홈쇼핑에 노트북이 나와서 샀어요. 이거는 SNS라는 거죠. 왜요? 노트북을 살 마음이 없었는데 TV 채널을 우연히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이 나와서 보게 되었는데 노트북이 너무 싼 거예요. 어머, 이거 너무 싸다, 사야겠네 라고 한 거죠. 높은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SNS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국내에서 마우스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되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마우스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는 네이버가 나을까요? SNS가 나을까요? 국내에서 마우스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 일단은 정답은 SNS예요. 그러면 왜 블로그는 되지 않을까요? 네.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할 단어를 알 수가 없어요. 검색할 단어, 뭐 키워드라고도 하고 해시태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색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최초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TV라든지 유튜브, SNS에서 노출이 되고 다시 그게 잘 되면 블로그에 써지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 사실 많지 않으세요. 네이버에선 블로그, 또 카페, 지식인, 포스트, 밴드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블로그만 뽑아놨어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랑은 조금 다른 채널이에요. 마케팅 채널과 판매 채널은 차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마케팅 채널과 판매 채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이버의 판매 채널 가장 메인은 스마트 스토어예요. 자, 스마트 스토어는 결제 기능이 있죠. 그래서 판매 채널과 마케팅 채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제 기능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이 있는 판매 채널들은 후기가 되게 중요해요. 구매 개수, 후기 수. 왜냐면 Q&A를 많이 남긴다고 해서 검색 엔진이 와 Q&A가 많이 달린 글이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Q&A이기 때문에. 그래서 Q&A 이런 부분이 사실상 노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게 영향을 끼치냐면 후기수 그리고 판매 개수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실 때는 후기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덕목이 될 수 있고요. 마케팅 채널은 좀 달라요.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채널 중에 하나가 네이버 블로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SNS 채널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만 보시면 돼요. 트위터나 뭐 카카오 스토리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유는 카카오 스토리 인기도 하락. 네, 카카오 스토리가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 인기도 하락했고요. 트위터 특정 사용자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채널을 좀 부적합하고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같은 회사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플랫폼 운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채널별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실상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고객이 앞에 있는데 제가 블로그 쓸 수 없잖아요. 또는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까지 제가 블로그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리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내 시간과 노력 대비 언제 성과가 나온지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여기 직접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데까지 2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그래프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3달 정도 버텨주셔야 1일 1포스팅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 즉 네이버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썼으니 이제 너 검색되게 해줘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엔 2달에서 3달 정도 텀이 있다. 이 기간을 버텨주셔야 자고 일어났더니 1000명, 2000명 이렇게 쭉쭉쭉 성장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블로그가 여기서 올라갔다면 유튜브는 더 길게 가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장기 채널이라는 거죠. 블로그가 중기 채널이라면 유튜브는 장기 채널. 그러다 보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나는 그럼 끈질기게 오래 하는 거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해서 유튜브 시작하신다 그러면 사실상 어려워요. 제가 말한 대로 강사님이 말한 대로 오래 운영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래프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블로그는 보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유튜브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유튜브는 1년 이상 하셔야 되는 게 보편적인데요. 또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블로그는 여기 글씨가 있잖아요. 제가 쓴 손글씨인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글씨가 잘 쓰여져 있나요? 못 쓰여져 있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잘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걸 판단하지 않아요.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유튜브는 판단을 해요. 이 글씨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그래서 잘된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시켜주시는 시스템이에요. 즉 구독자의 반응으로 영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반응으로 유튜브가 이 영상은 좋다, 이 영상은 별로다라고 판단할까요? 네, 구독자의 반응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조회수, 구독자 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청 재생 시간이에요. 시청 재생 시간. 이 영상을 얼마나 끝까지 봤는지. 자, 예를 들면 이 영상,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영상이 너무 별론 거예요. 너무 상업적이고 볼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나가시겠죠. 그러다 보니 유튜브는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가 않는 거죠. 왜?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이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청 재생 시간이 긴 채널들을 주로 키워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라는 게 바닥 구간을 오래 버티지만 어느 시점부터 팡팡팡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0명부터 10,000명까지는 1년이 걸렸는데 10,000명부터 20,000명까지는 6개월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프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두세 달 꾸준히 쓰면 어느 정도 성과를 한다. 유튜브는 더 길게 쓰지만 컨텐츠에 따라서 1년 정도 보시면 되고 컨텐츠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보고 사람들이 오래 시청 시간을 머물러 주셔야 성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SNS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래프가. 지금 보시다시피 꾸준히 성장해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만약에 하고 계셨다라면 지금 꾸준히 성장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만 단점은 서서히 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가파르게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콘텐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다. 다만 시작하셨으면 무조건 늘어나셨을 것이다 라는 게 이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초기의 SNS, 중기의 블로그, 장기의 유튜브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시청 체류 시간, 시청 재생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시간이 길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촬영에 대한 기획이나 컨텐츠 촬영 같은 것들이 되실 때 유튜브라는 채널을 추천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블로그나 SNS 정도 선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꼭 잊지 마시고 어떤 채널을 내가 우선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람튜브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보람튜브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에 하루 광고 수익이 MBC 하루 매출과 똑같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임직원 1700명이라고 써있는 MBC인데 보람튜브랑 유튜브랑 광고 매출이 맞먹는다라는 거죠. 그럼 MBC의 경쟁 상대는 이제 KBS나 SBS가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 경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30분 정도의 수업을 들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세 가지 정도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기를 원하고 온라인상에서 브랜드나 상품의 후기가 있어야지 내가 믿고서 구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채널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성의 블로그, 그죠? 도달률을 통한 SNS라는 부분들. 그래서 나는 어떤 채널이 더 맞을 것인가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성과 그래프. 블로그가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 유튜브가 걸리는 데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수업을 좀 다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아, 시대가 변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영상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도 너무 많고 또 유료라고 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에 유튜브나 이런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매출로 나오는 것들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찍잖아요. 이거를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기 때문에 뭔가 배워서 이렇게 할 때 경험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시스템들은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 온라인상에 관련된 능력들은 대체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배워두시면 도움이 너무 되실 것 같아요. 역사가 짧아서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우실 곳이 많이 없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유튜브 이 채널을 통해서 배워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찼을 때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